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한식 요리가 쉽고 재미있어진다. 요리가 좋다. 이번 주 요리가 좋다에서는 전통 한식 요리 전문가 김덕녀 원장과 함께 사랑받는 신부를 위한 상차림으로 제격인 단호박 불고기와 삼색 연근전을 만들어 본다. 확실하게 점수 올릴 수 있는 요리 어디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리 아카데미의 김덕녀 원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지도해서 가르쳐서 보냈는데 요즘엔 어머님도 바쁘고 따님들도 며느리가 될 사람들도 직장 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의 예비 신부들을 위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전을 지지는데, 자, 전은 이거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조선시대 때까지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이 전이 올라갔어요. 전은 산의 진미가 다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게 전이거든요. 자, 생선이 있지요. 소고기를 넣어서 지지는 육원전이 있지요. 자, 새우전이 있지요. 표고버섯, 애호박, 고추, 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러한 전은 우리가 파티 음식이나 우리가 패백 이바지 음식에도 전이 빠지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근전은 뿌리 채소 중에 섬유질이 가장 많은 게 연근이에요. 그래서 연근은 피도 맑게 해주고 코피를 많이 흘리는 그 수험생에게도 이 연근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근은 졸여 먹거나 이런 종류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연근을 전을 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연근이 이렇게 다 썰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과도로 예쁘게 좀 꽃 모양을 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비 신부가 음식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배웠을까 하면서 시댁의 어른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은 우리 음식은 몇 배의 맛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섬유질이 많으니까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섬유질이 많으니까 질겨서 전을 드실 때 아우 전이 부드럽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이 연근을 데쳐 볼게요. 물이 끓으면 손질한 연근을 넣어서 살짝 데쳐 주는데 살짝 그러면 예비 신부들이 몰라요. 그래서 1분 1분 정도 데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요리책 잘못 보면은 그냥 적당량. 그럼 신부들이 어머 이거 적당량이라고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 계량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요리 프로가 나오면 반드시 앉아서 메모하세요. 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머 그때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지?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늘 요리 프로를 본다 이러면 메모할 것을 딱 준비해가지고 적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나가도 그 음식을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 정도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색도 예쁘지만 맛도
훨씬 시각적으로 좋으니까. 예. 자, 오늘 삼색은 하나는 당근이에요. 당근을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서 물을 넣어서 갈아서 면보에 짰어요. 그래서 당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푸른색은 부추예요. 부추는 향도 좋지만 사실은 이 부추는요, 칼국수 할 때, 반죽할 때 이걸로 색을 넣게 되면 칼국수 해산물이나 이런 그 다른 멸치 국물을 냈을 때도요, 그 특유의 냄새가 싹 제거가 되고 색감도 아주 너무 좋아요. 또 이걸 색을 들여서 파스타를 만들면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부추도 송송 썰어서 물을 넣어서 믹서에 갈아서 면보에 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흰색을 반죽을 해서 준비가 됐고요. 하나는 부추를 넣었어요. 제가 만들 거는 당근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죽이 너무 되직해도 안 좋지만 너무 물러도 안 좋아요. 색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즙 짠 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는 전을 지질 때 너무 많이 치대주지 마세요. 밀가루에 글루텐 성분이 일어나서 이것이 찰져져요. 그래서 칼국수나 만두를 할 때는 찰져지는 게 좋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적에는 가볍게 이렇게 끈듯이 해주세요. 그러면 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잘 해주세요. 그러면 골고루 잘 끊어지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위에 흰색에다가 고명을 놓으려고 고추로 예쁘게 좀 꽃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마켓에 가면은 몰드를 팔아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붉은색의 고추가 있으면 끝을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동그랗게. 그래서 고명이라는 거는 귀한 손님 대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고명딸이 있어요. 그 외동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명딸이라는 건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고명이 올라가는 거는 귀한 손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고명을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어서 제가 이거를 데친 것을 나누어서 흰색에다 넣어주고, 푸른색에 넣어주고, 붉은색에 넣어줄게요. 자,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칙 소리가 좀 나야지 팬이 잘 달궈진 거거든요. 충분히 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게 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팬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리고 전을 지질 때는 반드시 옆에 키친타올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름이 너무 타게 되면은 닦아주어 가면서, 팬을 닦아주어 가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아우, 색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나는 집에 부추가 없다 그러면 푸른색에 파프리카를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나는 푸른색이 부추가 없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해주시면 예쁜 색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삼색으로 우리 결혼할 예비 신부들이 배워갖고 간다고 하면, 아유, 제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다른 거는 색이 있으니까 굳이 고명을 안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동그랗게 자른 거 올려주고요. 꽃으로 찍은 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번 잘 뒤집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전에 불의 온도를 좀 잘 못 맞춰요. 이러면은 전기 후라이팬 쓰는 게 가장 온도 맞추기가 편해요. 이 불에서 온도 맞추는 것보다는 전기 후라이팬에서 온도 맞추는 게 좋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삼색 전 이렇게 색도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채반에다가 꺼낼 때 하나씩 꺼내주세요. 그래서 붙이지 마시라고요. 같이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같이 붙여놓으면 눅눅한데 다 식으면 겹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가장 주부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이 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흰색이 가는 게 예뻐요. 가장자리. 그래서 어떤 색깔의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이 가운데로 가야 되나 바깥으로 가야 되나 이것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아유, 이거 뭐 이것만 해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했지만 제가 행복하네요. 그래서 연근전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들 음식은 단호박 불고기예요. 불고기 하면 누구나 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베스트 음식이에요. 사실 지금의 불고기의 유래를 보면 맥족이라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목살을 유자청, 된장을 넣어서 달래를 넣어서 직화에 최초로 구워 먹었던 것이 맥족이 먹었다 해서 맥족인데 이것이 맥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설야며. 우리 그 문헌에 보면 1800년대, 1700년대에 증보살림경제 규합청서라고 하는 고서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설야멱이라는 그 육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눈 내리는 겨울날 사대부가에서 이 양반들이 새코챙이에 이 고기를 꿰어서 화롯불에 잿불에 구워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눈 내리는 겨울날 해 먹었다 해서 설야며. 눈 내리는 겨울 야 저녁에 구워 먹었다는 거. 자, 세 번째가 너비안이라고 해요. 너분 썰었다 해서 너비안인데 이것은 궁중에서 임금님 주한상 차림에 많이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근데 이 너비아니는 쇠고기가 도톰하잖아요. 서민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네 번째 지금의 불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얇게 썰어서 여러 가지 채소를 많이 넣어서 구워 먹었던 것이 불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되는 불고기는 단호박 불고기. 숙주, 좋아들 하실 거예요. 숙주를 흠뻑 위에 올려서 숙주 불고기. 그래서 저희 한국 음식은 육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단호박 불고기는 오방색이 다 들어갔어요.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고기에 검은색. 흰색은 우리 폐에 좋은 음식이고 노란 음식은 비장에 좋은 음식이고 붉은색은 심장에, 푸른색은 간에, 검은색은 신장에. 그래서 이 오방색 음식을 다 먹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이 음식은 이러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게 한국의 불고기예요 하면서 예쁘게 웃으면서 이 음식을 대접을 한다고 하면은 아유, 우리 며느리는 최고인 거죠.
단호박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핏물 제거예요. 그래서 고기 핏물 제거하는 이유 첫 번째, 누린내나 잡내 제거를 해준다. 두 번째, 몸에 핏물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양념 침투가 잘 안 돼요. 세 번째, 불에 가열이 됐을 때 검은색이 된다. 이래서 핏물 제거를 해주는데, 자, 그냥 하시지 마시고 불고기를 구입해 갖고 오시면 핏물 제거한 거를 작은 칼로 두들겨 주세요. 아주 고기가 너무 좋고 부드러워 보여서 좋아요. 앞뒤로 잘 두들겨 주세요. 자, 이런 소리가 나야지 좀 요리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양념에 재워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념은 30분 정도 재워두면은 고기에 간이 골고루 스며들어서 이것도 고기가 맛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같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양념장 만들어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깨도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 다진 마늘. 파와 마늘은 퓨렐이 될 정도로 다져준다. 입자가 곱게 다져줘야 양념 침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 조금씩만 입력을 해준다고 하면 요리하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고요. 여기에는 좀 유자청이 들어가서 향을 더해주거든요. 자, 후추 넣어주시고요. 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잘 서로 어우러지도록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셔야 이 양념이 골고루 스며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먼저 양념을 뿌려주세요. 자, 고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양념 해서 하게 되면은 고기 형태도 그냥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는 한번 우아래를 살짝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고기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양념을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념 내 머릿속에 입력만 해준다고 하면은 음식할 때 내가 그때 그 양념 그렇게 했지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양파도 썰을 때 이렇게 얌전하게 똑같이 썰으려면 양파를 그 하나하나 벗겨서 썰어주면 돼요. 잡채할 때도 이렇게 썰면은 일정해요. 그러나 썰게 되면 이쪽 한쪽 면은 이렇게 뾰족 나왔죠. 그럼 여기는 썰면 두껍게 나와. 그랬을 때 잡채에도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어느 때 이렇게 살짝 곤란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쓸 때는 안으로 살짝 칼을 이렇게 뉘어주면 똑같은 모양의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고추도 뒤집어서 껍질이 아래로 내려가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같은 길이로 그래서 똑같이 일정하게 길이를 썰어주세요.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단호박 껍질 벗겨서 안에 씨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썰어서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요. 약간 0.7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썰어주셔서 준비가 됐어요. 먼저 호박을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익히면 색도 예쁘지만 맛은 또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기만 어떻게 맨날 먹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단호박이 없다 그러면 고구마, 감자. 근데 고구마하고 감자는 썰어서 물에다 담궈 놓으세요. 전분질이 빠져야 얘네들이 부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익힌 다음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해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부셔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팬이 달궈지면 이것도 식용유 좀 둘러주시고요. 이때는 식용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네,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일단 팬을 좀 달궈지면 항상 흰색부터 볶아주세요. 네, 흰색부터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이건 다시 불고기하고 같이 마무리를 해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 다시 식용유를 두르고 이거는 같이 볶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불에 가열이 됐으면 요거는 그냥 이 열기를 의해서 익혀주세요. 열기로. 이렇게 되면 다 됐어요. 그래서 1차 한번 볶아냈어요. 그러면 쫙 펼쳐주세요. 푸른색은 반드시 색이 갈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고기도 한 번에 탁 넣어서 익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아유, 칙 소리가 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하게 음식을 해놨다가 좀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은 난감해져요. 나중에 오는 손님들을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고기는 늘 냉동실에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양념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즉석에서 당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머나 어떻게 하고 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양념 소스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런데 이제 준비도 안 해놓고 손님은 계속 오고 이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이때 채소 아까 볶아놓은 걸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때는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 아까 살짝 익혔기 때문에 색깔도 살아있는 느낌. 네. 그래서 양파나 이런 걸 다 넣어서 한 번에 볶으면요. 이 양파색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양파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음식인데 시각적으로 어머 저건 어떻게 했길래 양파가 저렇게 살아있는 느낌일까? 근데 그냥 생걸 놓으면 안 되죠. 표시가 나니까. 그리고 익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오늘 제가 만든 것은 단호박 불고기와 삼색 연근전이에요. 음식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만약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 위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자꾸 보고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만든 음식 어려우신가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호박 불고기 삼색 연근전 완성되었습니다.